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은 상한가를 간 종목도 동전주를 제외하고 6종목이나 갔고 나름 시장도 괜찮았죠. 그리고 여전히 2차전지 관련주들이 뜨거웠는데요. 이 열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3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설명해 드릴게요. 최근에 서정진 회장이 일선에 복귀하고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으로 재탄생시킬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수급이 좀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멤버십 가족분들께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미리 알려드리고 저도 오늘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일봉은 일단 금요일에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으니까 어제는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오늘 다시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살짝 갭상승으로 시작하길래 어제 종가인 58,300원에 500주 미리 매수 대기를 걸어 두었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혹시 더 빠지면 빠른 손절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별로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야금야금 올라가길래 지켜봤고요. 나름 5일선, 11선을 타고 쭉 올라가는 거 보니까 잘하면 VI까지도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차 VI가 64,500원이어서 여유있게 64,000원에 50% 미리 매도 대기를 걸어 두었는데 여기서 체결이 될 듯 하다가 체결이 안 되고 또 여기서 체결이 될 듯 하다가 한 호가 차이로 계속 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도를 할까 하다가 꾹 참고 기다렸더니 여기서 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VI 위로 더 뻗지 못하고 내려오길래 여기서 또 남은 물량의 50%를 매도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5% 스탑로스 걸어두고 점심 먹고 왔는데 별로 안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그냥 빠지는 거 없이 쭉 횡보하길래 그냥 보유하고 있어요. 오늘 종가는 7.72%로 마감했죠. 큰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 계속 째려보고 있었는데 수익을 잘 내서 만족스러웠고요. 그 다음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먼저 폴라리스 오피스인데요. 오피스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단말기나 이동통신사 앱스토어의 보안 검증을 위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죠. 또 셀바스 헬스케어의 2대 주주이기도 하죠. 오늘 챗 GPT와 하이퍼 클로바 등을 적용한 AI 오피스 플랫폼 출시 기대감에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까지 두 번째 상한가에 갔는데요. 생성형 AI 언어 모델을 적용한 오피스 소프트웨어인 폴라리스 오피스 AI는 오픈 AI의 챗 GPT를 비롯해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스테빌러티 AI, 스테이블 디퓨전 등 다양한 AI 기능을 적용해 문서 작업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죠. 일봉을 보시면 그동안 계속 이렇게 횡보하던 주가가 지난달에 셀바스 헬스케어의 2대 주주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시세를 많이 주었다가 조정을 좀 주고 지난주에 AI 오피스 플랫폼 출시 기대감에 상한가를 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오늘 다시 상한가를 보냈는데요. 거래대금은 130억 조금 넘게 나왔고 어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오늘부터 3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가 적용되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레몬 좀 보겠습니다. 복합 기능성 나노 섬유 멤브레인에 대한 세계 최대 생산 역량을 갖춘 나노 소재 전문 기업으로 톱텍의 계열사인데요. 지난해 6월 전기 자동차용 고체전지 전해질 지지체 개발에 성공한 바 있죠. 오늘 레몬이 개발한 전해질 지지체를 삽입한 전고체 배터리가 일반 지지체를 포함한 것보다 수명이 최대 약 7배 늘어났다는 소식에 이렇게 상한가에 갔는데요. 일본 교토대와 신슈대 연구진이 레몬의 지지체 성능을 평가한 결과가 전지 분야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는데 해당 논문에는 리튬 전지에 일반 지지체를 썼을 때의 수명은 300시간이었지만 레몬이 개발한 지지체를 썼을 때는 2000시간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죠.
일봉을 보시면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횡보하다가 올해 초에 3,010원 저점을 찍고 조용히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이평선들을 모아놓고 지난주부터 시동을 걸고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거래대금은 54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20% 넘게 갭을 띄우고 바로 상한가에 말아 올렸는데 풀려서 11선 아래까지 15% 넘게 뺐다가 다시 말아 올려서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잠깐 풀렸는데 또 바로 이렇게 잠궜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 좀 보겠습니다. 원래는 자연재해 복구에 쓰이는 영구 앵커와 타이 케이블을 제조하는 코리아 SE라는 회사였는데 리튬 플러스에 인수되면서 하이드로 리튬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리튬 전문 기업으로 거듭났죠. 오늘 이란의 리튬 광산 발견 소식에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지난 4일 이란 산업광물통상부는 북서부 산악지대 하마단에서 리튬 광산을 찾아냈다고 발표했는데요. 추정 매장량은 850만 톤으로 920만 톤의 매장량을 가진 칠레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하죠. 이런 소식에 계열사인 어반 리튬도 함께 급등을 했는데요. 일봉을 보시면 리튬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고 시세를 잘 줬었는데 이후에 이렇게 쭉 흘러내리다가 121선까지 조정을 주고 다시 쭉 올리다가 오늘 상한가까지 간 건데요. 이 종목은 제가 멤버십 가족분들께 이때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니 꼭 지켜보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매매를 해서 수익을 잘 냈는데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때부터 오늘까지 무려 70% 넘게 상승했어요. 아무튼 거래대금은 2,420억 넘게 터졌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5% 넘게 갭을 띄우고 5일선을 타고 바로 23%까지 올렸다가 11선까지 조정을 주고 다시 올려서 상한가를 터치했는데 살짝 풀려서 횡보하다가 11시 반쯤 다시 말아 올렸죠. 앞으로 또 어떻게 끼를 발산할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KG 케미칼 좀 보겠습니다. 건설 소재와 비료 제조 기업으로 감수제, 혼화제 등 건설 관련 화학 소재 사업과 친환경 유기질 비료, 미생물 제재, 친환경 농자재 등의 생명 농업 사업을 하고 있죠. 중국의 곡물 생산량 증산 발표와 계열사의 2차전지 사업 소식으로 오늘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중국이 올해 곡물 생산량을 최대 5천만 톤을 증산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는데 중국의 곡물 생산량 목표가 상향되면 글로벌 비료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죠. 거기다가 양극재 제조의 핵심 원재료인 황산 니켈을 생산하는 계열사인 KG 에너캠이 최근 2차전지주 랠리에 올라타면서 상한가에 힘을 실었는데요. 일봉을 보시면 지난해부터 계속 이렇게 등락을 보이다가 올해 초에 저점 19,100원을 찍고 거래량은 없지만 야금야금 상승하다가 이평선들을 모아놓고 오늘 좋은 소식으로 불을 뿜었는데요. 거래대금은 1,240억 넘게 터졌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거의 보합에서 시작해서 5일선, 11선을 타고 그대로 우상향해서 12시쯤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풀었다 말았다를 반복하다가 1시 넘어서 다시 잠궜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KBG 좀 보겠습니다. KGB라고 발음하고 싶은데 이름은 KBG죠. 실리콘 소재 전문 기업으로 항공, 전자재료, 에너지, 접착제, 건축 시장에 실리콘 중간 소재를 공급하고 있죠. 오늘 LG 엔솔이 테슬라가 도입하기로 한 차세대 배터리인 4680 원통형 배터리의 대량 생산에 돌입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LG 엔솔이 최근 장비업체를 대상으로 견적 요청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뉴폼 팩터에 필요한 설비라고 알려졌죠. 또 니켈 함량 90%대 하이니켈 양극재 적용을 목표로 소재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예상되는데, 특히 배터리 성능 향상을 위한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될 전망이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능성 실리콘 소재를 자체 합성하는 회사라서 주목을 받고 있죠. KBG는 100% 수입에 의존하던 기능성 실리콘 소재를 자체 기술로 생산해서 수입 대체 및 수출을 하고 있죠. 일봉을 보시면 올해 초에 전기차용 퓨어 실리콘 시제품 개발 소식에 이렇게 급등을 한 이후 거래량 없이 계속 횡보하다가 오늘 다시 좋은 소식으로 상한가에 갔는데요. 거래대금은 83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2.96%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살짝 올렸다가 어제 종가까지 뺐다가 다시 이렇게 21선을 타고 계속 이렇게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나름 예쁘게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코이즈 좀 보겠습니다. LCD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인 광학 소재 공정 기술을 갖춘 기업으로 최근 금속 산화물 나노 입자 제조 기술을 통해서 2차 전지 양극재 첨가제 개발을 완료했죠. 오늘 충북 제천 제3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설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상한가에 갔는데요. 제천시와 기업 신설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2차 전지 양극재 첨가제 양산공장을 조성해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연 200톤 생산 규모 설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죠. 양극재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리튬 소스 역할을 하는데, 배터리 용량과 평균 전압을 결정하는 배터리의 에너지원이자 핵심 소재인데요. 코이즈는 전기차용 배터리의 첨가 소재를 개발해서 안정성과 출력을 높이고 리튬 2차 전지용 금속 산화물 나노입자 대량 생산 기술 개발 및 안정성 강화 복합재 분리막 개발로 대량 생산을 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거라고 하네요.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 상당히 이렇게 급등락이 심하죠. 그리고 원래 끼가 엄청 많은 종목이라서 저도 매매를 아주 많이 하는 종목인데요. 지난해 12월에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개발 이슈로 이렇게 시세를 크게 주고, 올해 초에는 오버행 우려에 이렇게 하한가까지 갔다가 이달 초에 다시 이렇게 시세를 조금 주고 오늘 좋은 소식으로 상한가까지 보냈는데요. 거래대금은 46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하루 종일 거래량 없이 조용하다가 오후 2시 넘어서 갑자기 들어올려서 13% 넘게 올렸다가 11선까지 조정을 주고 다시 올려서 상한가에 보냈다가 살짝 풀렸다가 다시 잠궜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미 증시가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우리 시장은 나름 괜찮았죠. 코스피는 개파락으로 시작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에 2463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815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빨리빨리예요. 저도 예전엔 물론 그랬지만 주식 투자는 빨리빨리 하면 무조건 망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기다리지 못하고 매수도 빨리, 매도도 너무 빨리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반대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미리미리예요. 종목 공부도 미리미리, 매수도 미리미리. 비슷해 보이지만 이 빨리빨리와 미리미리의 차이를 잘 아시면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미리미리 공부해서 미리미리 매수하실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